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대 김제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파행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된 의장단을 꾸리려는 조짐을 보이자 반발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지금은 탈당하거나 제명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관계부터 이번 자리 다툼 논란까지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이 있는 날,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파문을 빚는 의원들까지 투표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회의 직전 사적 다툼을 벌이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노라고. 여기는 시작해야 돼. 안 놓아? 노란 말이야. 네가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 결국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은 이내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산유를 한번 선포했기 때문에 일일 회의 원칙 때문에 오늘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배경을 두고 또 논란입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된 표를 던지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참석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표는 취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런데 듣자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에? 듣자니 말이야. 의장은 지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부의장도 바뀌고 그런 지금 실태입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하고 합작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의장단 선출을 미룬 의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소속 민주당을 기타했다는 근거 있어요? 이게 그거 시비하자는 겁니까? 아니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임시 의장 맡아갖고 그렇게 권한을 부려요? 왜? 투표를 해야지 여기서. 전체 시의원 14명 가운데 무소속 의원은 6명. 여당 내 분쟁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의장을 뽑을 때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아니 근데 무소속 얘기 말어. 아니 무소속이 아니고 이 의회는요. 근데 시민들이 뽑아준 이 대다수의 공통적인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신선 자리예요. 김제시 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부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내용으로 인한 여야 갈등까지 후반기 시의회는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에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활동가는 조명 시설이 나무 생태를 파괴하고 주간에는 흉물스러워 남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에 설치된 야간 조명 시설이 화려한 불빛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 조명 시설들이 낮 시간대는 나무들을 휘감고 있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활동가들은 조명 시설들이 나무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면서 구조물을 이용한 대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무에다 직접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혐오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생명체인데 이미 시민들은 생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남원시 행정은 그런 것을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조명으로 인한 생태 파괴적인 문제는 적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생태 파괴 우려 주장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줄이고 관찰을 통해 철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제1몰에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갖다가 주말에만 하는 걸로 돌렸어요. 예, 주말에만 금토일 주말에만 2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기후 모임에다가 저희가 통보도 해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시간 조정 탄력적으로 시간도 조정해가면서 최대한 나무한테 피해 안 가게 잘 관찰을 하면서
사업비만 2억여 원이 투입된 춘향 테마파크 야간 경관 조명 사업. 화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나무의 생태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의 한 택시회사 노조가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정직 처분까지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청 앞에 파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택시 노조원 28명이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 6일.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난해 8월 기존 산학금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로 임금 형태가 바뀌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 측이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 택시 노조 조합원 2명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해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주는 첫 달부터 그 임금 체불을 통해서 노동자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유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저희 조직 그 조합원들을 4개월 내지 6개월 그 부당 징계를 정직을 시켰습니다. 노조는 부당 해고와 불법 임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 측을 노동청에 고발한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법인 계좌는 가압류됐습니다. 오히려 계좌가 가압류된 것을 이유로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시에 휴업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휴업 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살펴보면 택시 회사가 휴업과 폐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야 택시 회사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 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회사는 지난 3일 정읍시에 휴업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기사들의 택시 번호판까지 제출했습니다. 허가도 받기 전에 차량 번호판부터 떼어낸 겁니다. 노조 측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정읍시는 사흘이 지나서야 번호판을 사업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휴업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희가 조금 시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그쪽 부분만 저희도 이제 막 그때 막 감사랑 여러 가지 다 진행되는 사이라 전화 오고 막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못하고 일단 서류를 가져왔길래 서류만 해서 의결서가 빠졌길래 의결서.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전화와 문자 연락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정읍시장에게 불법 휴업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가운데 현장 실무 맞춤형 교육을 펴고 있는 지역대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에 위치한 전북과학대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한 시골 마을 모정입니다. 전북과학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등 자신들의 전공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세정액 등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마사지 봉사도 진행합니다. 코로나가 심각 상태로 대비돼가지고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손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 수칙은 무엇인지 교육해드리고 또 직접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배부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건강 유지 잘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 학습이 필요한 간호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에서는 방역 절차를 강화한 후 축소 수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농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정읍시 8개 지역 마을을 농촌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전, 중간,
그다음에 종료 후 이렇게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읍적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과학대는 지역 업체들과 연계한 사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벤처기업부가 평가한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서 취업률이 76%대로 호남 제주권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업 성장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비,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 투자,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장 연계 지원을 합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로서는 투자 연계 컨설팅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해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이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교과과정에 3, 4년 전부터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서 실무 중심의 그 교과과정을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선택한 전북과학대. 지역민과 함께 동반 성장을 추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한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름만 되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 무더위로 예년보다 빨리 물놀이 계절이 시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닷속 용왕과 자라,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가 체코에서 인형극으로 선보였는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소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남원 출신 공연예술가 노은실 씨와 인형극 연출가인 문수호 씨를 찾아 대중과 함께하는 판소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와 연기를 하고 있는 노은실입니다. 저는 인형을 만들고 그것을 연출을 하는 연출가 문수호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한 방에 낫는 그냥 교약입니다요. 오 그래? 그러면 너도 그 약을 먹어봤느냐? 비스테 자이츠 쉐요? 아노 야셈 자이츠 허기야 어야 해 호야디오 차
허기요 허이야디요 차 허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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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야디요 차. 판소리 인형극은 이제 저희도 처음 이렇게 듣게 되는 장르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판소리와 인형극을 연출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이제 판소리 인형극인 거고, 이제 판소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로 이야기를 표현하잖아요.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옛날의 판소리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즐길거리가 없던 옛 시절에 이 판소리 하나만을 듣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혹시 판소리를 하던 그 무대에 그 판에 혹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판소리와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더 재밌게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유추하다가 저희가 잘하는 게 저는 판소리고 이제 인형극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인형극과 이제 판소리를 접목을 해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러한 장르를 저희도 이제 처음 공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형을 만들고 그걸로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친구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저희가 잘하는 것을 올리려 하다 보니 당연히 판소리와 인형극을 함께 올리게 됐고, 체코에서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작품으로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저희 이야기를 해보자, 역시나 다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방인의 이야기를 수군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그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리는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했고, 판소리의 어떤 노래 부분은 그대로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판소리를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듯이 체코 사람들은 그 인형을 자기 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전통 공연을 접목시켜서 또 현대적인 공연을 만든 거라 체코 사람들한테는 익숙함과 또 새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또 자기네들이 익숙한 언어가 또 다른 음색을 만났을 때 또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그 내용 또한 어떤 타인에 관한 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들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 계시는 한국인들이 이제 판소리를 보통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익숙하지만 좀 먼 장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서양의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 예술에 아무래도 판소리보다는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군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옛 언어라든지 판소리에 있던 기존의 고어들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인형극을 통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평들이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혹은 이제 인형극과 판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공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판소리에 대해서 저희만의 어떤 판소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제 경험들이 이제 쌓여졌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판소리 수군가 말고도 또 다양한 이제 공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군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선보일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공연을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좀 더 판소리를 좀 쉽게 이해하시고 좀 더 편견 없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또 장르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통 판소리와 색다른 체코 인형극이 결합된 판소리 인형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불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이며, 환불 방식은 평균 등록금 196만 원의 10%를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